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노동절 JTBC의 아침엔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만남 하루 만에 전국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도 시흥의 고가도로 공사 현장에서 다리가 무너져 7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동래구 아파트에선 불이나 1명이 사망했습니다. 대학들이 올해 의대 정원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초강경파인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출범하는데 의정 갈등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 내 대학생들의 시위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주요 건물을 점거하자 컬럼비아대는 폐학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가 만난 지 하루 만에 전국은 다시 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장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 2일 날 본회의는 반드시 열려야 되고 5월 2일 본회의가 열리면 최상병 특검법하고 그다음에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 40분 정도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결론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양당 원내 수석 부대표 간에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루 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만났지만 주요 현안을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고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쟁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양당이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김진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의장이 결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5월 2일 예정된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본인의 5월 4일 북남미 해외 순방이 이유라면 우리는 필사적으로 의장의 해외 순방을 저지하고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할 것임을. 일단 본회의가 열리면 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만으로도 최상병 특검법 등의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본회의가 열리면 참석하지 않거나 규탄 대회를 여는 식으로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민주당 계획대로 특검법이 본회의를 넘어서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최상병 특검법의 경우 이미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찬성 의견을 밝힌 데다 낙선한 의원 등이 돌아설 수 있어 재의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출범합니다. 이면택 신임 회장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대화도 필요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 더 심해질 걸로 보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 그리고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오늘 취임하는 이면택 의협 회장은 정부의 사과도 요구 중입니다. 정부가 촉발시킨 의료농단 사태의 심각한 여건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그리고 의료계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십시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달 말에는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어제 5월 중순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 시한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대화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학들은 늘어난 정원 규모를 자체 확정했습니다.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0명을 배정받았는데 증원분의 절반을 줄여 125명을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도 증원분에서 50%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를 제외한 국립대 8곳은 모두 증원분의 절반만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사립대는 당초 증원 계획을 그대로 따른다는 방침입니다. 교수 수나 교육 여건상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100%로 신청을 한 거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의대 증원은 당초 정부 안에서 줄어든 1,500명에서 1,600명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시흥의 한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져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부산 동래구의 아파트에선 불이 나 1명이 사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예은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각에도 중장비는 쉴 틈이 없습니다. 도로 위 널브러진 잔해물을 들어올리고 퍼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이 잔해들, 원래라면 고가차로의 일부였어야 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서해안로 인근의 고가차로 건설 현장에서 교량 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다리 기둥 2개 위로 모두 9개의 상판을 올리던 작업 중이었습니다. 9번째 상판을 올리려던 크레인, 적절한 위치를 맞추지 못해 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나머지 8개 상판도 뒤이어 쏟아졌습니다. 무너진 구조물 밑으로 1톤 화물 차량이 깔렸고 불도 났습니다. 격업 공사 중에 콘크리트 빔 구조물이 9개가 추락하면서 밑에 있는 차량, 이 차량 총 석 대가 파손됐는데 일반인 승용차 한 대가 일부 손상이 있었고요. 찰나의 사고 모두 7명이 다쳤습니다. 교량 위에서 떨어진 노동자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실에 올라가셨다. 수술받고. 그래서 병실에 한 번은 중환자실에 올라가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장 굴뚝 옆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강한 물줄기에도 불은 좀처럼 꺼질 기미가 없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 경기 안산시 초지동 3층짜리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6시간 반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2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틀은 녹아 형체를 잃고 온 집안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어젯밤 9시쯤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1명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국내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7억 원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일당 15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국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품 시계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모집한 뒤 지원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들은 송금받은 돈으로 값비싼 명품 시계를 구매한 후 조직원 A씨에게 전달했고 제3자를 통해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식으로 돈 세탁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5천만 원을 현장에서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며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에서 증인과 검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온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천 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법원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발언 뒤엔 재판 관계자를 향한 극렬 지지자들의 협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뉴욕 맨해튼 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9,000달러, 우리 돈 약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증인이나 검사,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내린 함구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 명령을 위반하면 감옥에 보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신의 성추문을 입막음하기 위해 돈을 주고 장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는 최근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인으로 나올 이들에 대한 비방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도 판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Everybody knows this trial is a scam. It's a scam. The judge should be recused, and he should recuse himself today. It's the most recusable judge I've been called recusal abuse. 이날도 법원 앞에는 트럼프 극렬 지지자들이 모여 트럼프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실제 트럼프의 발언이 나온 뒤엔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협박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극렬 지지자들이 배심원들의 신상을 털려고 하면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This order itself is to try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is trial. You don't want to taint the jurors. You don't want the jurors to have some outside influence.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지층을 자극해 정치적인 목적을 이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을 법정에선 과연 막을 수 있을지가 재판의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미국 대학가를 휩쓸고 있는 반전 시위의 중심 뉴욕 컬럼비아대에서 학생들이 교내 건물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시위가 날로 거세지자 대학 측은 시위대의 퇴학까지 경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전통 복장인 카피에를 두른 남성이 망치로 유리창을 부수더니 자물쇠를 채웁니다. 콜럼비아 대학 측이 시위대 해산을 요구하자 학생들은 해밀턴을 기습 점거로 대응한 겁니다. 시위대는 해당 건물에 힌드스 홀이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힌드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숨진 5살 아이의 이름입니다. 해밀턴 홀은 1968년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컬럼비아대 시위의 중심이 됐던 곳입니다. I think that if they can use some tactics to portray us all as some sort of hateful mob, then they can go on with ignoring our message. 상황이 이렇자 컬럼비아대는 퇴학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시위대 점거에 유감을 표하며 건물을 점거한 학생들은 퇴학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평화적 시위는 존중한다며 중립을 유지하던 백악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president believes that forcibly taking over a building on campus is absolutely the wrong approach. That is not an example of peaceful protest. 한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과 관계없이 라파 지역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지 시간 5월 1일 밤까지 하마스의 응답을 기다린 뒤 휴전 합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최대 규모의 러시아 관광단이 노동절 연휴를 맞아 북한을 여행하고 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정부는 어제 120명의 러시아 관광객이 블라디보스톡을 통해 북한으로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묘향산과 고려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노동절을 기념할 거라고 하는데 북한을 방문한 단일 러시아 관광단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인의 북한 관광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새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다카시와 협업을 알리며 일본 데뷔 싱글을 소개했습니다. 뉴진스 멤버의 캐릭터들이 무라카미를 대표하는 꽃과 만나더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지난해 부산을 찾았던 세계적인 예술가 무라카미 다카시는 뉴진스의 팬임을 밝혔는데요. 관객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僕はニュージーンズの大ファンなんで会わせてください。お願いします。 이후 어도어의 미니진 대표와 선물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가로 인정받는 무라카미는 루이비통, 슈프림 등 패션 브랜드는 물론 빌리 아일리시, 블랙핑크 등 팝스타와의 협업도 이어왔는데요. 다음 달 일본 데뷔를 앞둔 뉴진스와는 어떤 작업을 했을지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매운 라면으로 유명해진 불닭볶음면 때문에 응급실에 간 사람이 있어 화제입니다. 한 틱토커가 지난달 올린 영상 벌써 1,700만 명이 넘게 봤습니다. 불닭볶음면이 응급실로 보냈다며 올린 영상과 함께 나는 그리워하겠지만 내 신장은 아닐 거야 이렇게 썼습니다. 한 달 뒤엔 불닭볶음면이 너무 무섭다 이런 영상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20대 틱토커 루시 모라드는 6개월 동안 매일 이 라면을 먹었고 극심한 경련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엄청난 양의 소금이 들어있다면서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라면 누적 판매량이 50억 개를 넘겼는데
전 세계와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인의 매운맛 좋아하더라도 너무 과해선 안 되겠습니다. 제주의 유명 삼겹살집이 온종일 논란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 사장의 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9일 식당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올린 삼겹살 사진입니다. 고기에 비계가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요. 가게는 이 정도면 살코기가 많은 편이라고 손님에게 응대했고 이 손님 15만 원을 계산하고는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불판 닦는 용도 아니냐 이런 온라인 반응에 가게는 막상 드셔보고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는데 반응은 더 나빠졌습니다. 결국 사장은 논란이 시작된 사이트에 향후 1개월 동안 모든 손님에게 오겹살 200g을 제공하겠다며 방문했던 고객에게도 보상하고 싶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 차가운데요. 처음 글을 올린 당사자라고 밝힌 한 댓글, 가게가 비계만 일부러 남기고 찍은 사진이라고 인터뷰를 했다면서 보상을 거절하겠다고 합니다. 삼겹살을 둘러싼 비계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농식품부 권고에 따르면 삼겹살의 지방 1cm 이하여야 합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의 핵심 인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공수처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대통령의 측근과 통화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가 핵심이었는데 유 관리관은 최상병 사건으로 대화한 건 아니라고 진술한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서 다시 군으로 가져오던 날 공직기강 비서관과 군 사법정책 논의를 했다는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때문입니다. 회수 당일에 이시원 비서관과는 어떤 내용으로 통화를 하신 건가요? 더 이상 답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날은 경찰로 넘어간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그날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이첩을 시작으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와 장관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유 관리관은 김 사령관과 통화한 뒤 경북경찰청에 전화해 사건 회수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건 회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유 법무관리관이 공수처 조사에서 이 비서관과의 통화는 최상병 사건이 아닌 군 사법정책이나 제도와 관련해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긴박하게 움직였던 당시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서관의 관리 감독을 받은 공직기강 비서관실 행정관이 국가수사본부와 사건 회수를 조율했던 것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군 관련 정책이나 제도를 국가안보실이나 법률비서관이 아닌 공직기강 비서관과 직접 논의했다는 것도 어색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필요하다면 유 관리관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로블록스라는 게임 플랫폼이 인기입니다.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또 함께 즐기는 방식인데 이 플랫폼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게임이 나왔습니다. 이 게임을 하던 초등학생의 제보로 알려졌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 초등학생들이 열광하고 있는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입니다. 1980년 5월 광주 금남로를 그대로 재현한 그날의 광주 역시 한 이용자가 만들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군인과 경찰이 된 이용자들에게 시민 폭동이 일어났으니 막으란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군인들은 달아나는 시민을 향해 총을 쏩니다. 경찰은 곤봉을 들고 쫓아가고 차로 들이받기도 합니다. 15만 원을 내면 북한군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땅굴을 따라 들어가면 인공기와 북한 노래가 나오기도 합니다. 역사의 아픔과 가짜뉴스를 바탕으로 설계된 이 게임은 지난 2월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회원 수가 15,000명을 넘었습니다. 게임 제작자는 게임일 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란 입장이지만 이용자 대부분은 어린 학생들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희생자들의 그 가족들을
모욕하는 그런 게임이더라고요. 유족들이 이걸 보면 화가 것 같아서 저도 제보드렸습니다. 로블록스 측은 취재진 문의에 확인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해당 게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니까 더 심각하네요. 지금 즉각적으로 조치하려고. 다만 누구나 언제든 게임을 제작해 공유할 수 있는 만큼 재발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다음 축구대표팀의 감독 후보가 6명의 외국인 감독으로 추려졌습니다. 어제 축구협회 회의에서 거론된 후보에는 FC 서울을 이끌었던 귀내슈 감독도 포함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대표팀 감독 후보를 압축했습니다. 당초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총 11명의 지도자를 후보 선상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서는 4명이 최종 후보에 올랐고 기존에 없었던 2명을 정혜성 위원장이 추가 후보로 올리면서 총 외국인 감독 6명이 감독 경쟁을 하게 됐습니다. 강화위는 여기서 더 후보를 압축하지는 않고 이사회를 통해 감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최종 후보에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FC 서울을 맡았던 귀내슈 감독과 5년 전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황희찬을 지도했던 마치 감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해외 언론에 따르면 마치 감독의 경우 북중미 월드컵 개최지인 캐나다 대표팀의 러브콜도 받고 있습니다. 전임 클린스만 감독이 선수단 기강을 세우지 못했고 사실상 해외에 거주하는 등 우리 문화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협회는 전술적 역량과 리더십은 물론 각 후보들이 우리 축구의 철학과 맞는지를 선임의 중요한 가치로 내세울 전망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오는 6월 6일부터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있어 협회는 늦어도 5월 중순까지는 감독 선임을 마칠 계획입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5월의 첫날이자 노동절인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은 가운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제주도에는 약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도, 부산이 18도 등 전국이 16도에서 25도를 나타낼 걸로 보입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